네, 2부 시작합니다. 장성철 교수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죄송합니다. 장성철입니다. 나 늦게 왔다고 박수 받는 패널 처음 봅니다. 죄송합니다. 윤리위원회를 열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장성철 교수 팬들이 엄청 많아요. 지금도 글을 보내주셨는데 반갑다고 그러시고, 강지연님, 장 교수님 차속에서 얼마나 애타셨을까요? 백앵커님 발언 기회 좀 많이 주세요. 네. 저 항상 격려해 주시는 분입니다. 강지연 씨 아는 분이에요? 네네. 오, 저 그렇구나. 팬클럽 회장 하시겠다고. 그러시군요. 네. 너무 감사한 분입니다. 정진욱 소장님, 예. 장성철 교수 이렇게 인기가 좋은데요. 장성철 교수도 처음엔 초보였어요. 아,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요. 오늘 제가 데뷔 무대입니다. 아, 그래서 네. 예. 좀 팁을 하나 좀 가르쳐 주세요. 어떻게 하면 장성철 교수처럼 잘할 수 있는지. 배공개 앵커님만 따라다니시면 돼요. 제 마음속 생각하고 정확히 일치합니다. 이런 말을 하는 위트를 배우라는 거 예. 그런 거지요. 근데 그나저나 장지원 의원하고는 통화했어요? 아니 통화 안 했고요. 뭐 저 같은 전화 안 와요? 사람에게 통화하겠습니까? 터무니없는 얘기를 했다라고 뭐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 근데 저는 그렇습니다. 그냥 그 가장 큰 핵심 실세 분이니까 이제 저의 뭐 평론하는 거나 비판하는 거에 신경 쓰지 마시고 좀 나라를 좀 민생을 좀 챙겨주시는 게 어떤가. 전화한 거는 확실한 거죠? 네, YTN의 YTN 에? 간부분이 저한테 네. 화요일 날 여기 방송 출연하면서 제가 대기하고 있다가 나가서 전화를 받았었는데 네. 그때 10시 한 43분 그때쯤에 전화 주셔가지고 여러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페이스북에는 되게 원론적으로 올렸고 저한테 해주신 얘기들이 많이 있는데 제가 그냥 그 정도로만 올렸죠. 마음이 싱숭생숭했을 텐데도 그저께 마음을 탁 가다듬고 우리 시사1번지 방송을 하셨군요. 아유, 저희 이제 앵커님께서 잘 이끌어 주셔가지고. 내공이 아주 저 정도는 돼야죠. 아무튼 그런 일들 장현미 변호사 네. 있으면 안 되죠. 네. 그렇죠? 네, 그런 일 있으면 안 전화해 되죠. 뭐 패널이 방송에서 잘못된 얘기를 했다. 그리고 사실관계가 틀린 얘기를 했다 했을 때 항의할 수는 있죠. 네. 근데 내 마음에 안 드는 얘기를 했다고 제작진이나 그 회사에 전화를 해서 하는 것 자체 부적절한데, 더군다나 장제원 의원은 지금 윤핵관 뭐 지금 장성철 교수는 윤핵관이 아니고 뭐 핵심이라고 그랬다면서요? 핵심 그 자체시죠. 그런 분이니까. 예, 이게 또 그 소환되는 정치인이 이정현 전 의원이 방송법 KBS에 그때 보도본부장 국장에게 전화해가지고 녹음을 다시 해달라, 아침 뉴스에는 다른 걸 내달라, 뭐 이래가지고 이게 방송법으로 1심에서는 집행유예가 나왔다가 마지막에 이제 벌금 1,000만 원으로 끝났던 사건인데, 방송법에는 이런 방송의 중립성을 아주 공고하게 지켜야 된다는 이런 견지가 있기 때문에, 물론 장제원 의원이 어떤 워딩을 했는지는 확인되고 있지는 않지만 굉장히 부적절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이게 현행법 위반에도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정진욱 소장, 왜 이럴 때 민주당은 아무 말을 안 해요? 지금 뭐 장성철 교수가 보수 패널이라서. 아니에요. 저 앵커님 오해하지 마시고요. 어제 아침에 회의 때 우상호 비대위원장이 제 편 들어주셨거든요. 아, 그랬어요? 제가 방송에 나가서 제발 민주당은 저한테 언급을 하지 말아달라고 제가 얘기를 했는데 정말 부탁드려요. 편을 들어주지 말라고 하니까 아니, 그 진중권 작가님이 뭐라 하냐면 곤란하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편을 들어주면. 아 예. 정말 그냥 저 혼자 살아남겠습니다. 잘. 아, 이럴 때 좀 민주당에 입당하라고 그러면 좋잖아요. 예. 절대로 안 되죠. 예, 김병빈 위원장한테는 따로 네. 질문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한마디 할까요? 문재인 정부 들고 나서 TV에서 보던 정치 평론가들 상당 부분이 사라졌던 기억들 아실 거예요. 그리고 나서 과연 지난 5년 동안 방송 환경이 공정했는지 누구보다 민주당 인사들이 잘 알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TV 라디오 지켜보시고 있는 많은 청취자분들, 또 방송 시청해 주시는 분들께서는 와, 우리 윤석열 정부 바뀌고 나서도 정권에 대한 비판 가감없이 분들 참 많네, 이런 생각하실 거라 생각하는데요. 과거에 있었던 일들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노력들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 잘못된 일들이 똑같이 이 데칼코마니처럼 되지 않도록 많은 노력들을 할 거라 생각합니다. 예, 그래야죠. 많이 지켜주십시오. 그런데요, 위원장님. 김병민 위원장, 예. 문재인 정부 때 얘기하셨는데 윤석열 정부는 그러면 안 되겠죠? 제가 말씀드리는 게 데칼코마니처럼 같은 일들 반복되지 않는 게 국민들이 바라시는 일들이라 생각하고, 알아서 기는 데도 있어요, 그런데. 예, 자, 이준석 대표 일단 지금 7월 7일로 윤리위원회 잡혀 있는데
여러 가지 돌아가는 정황을 보면 윤석열 대통령 지지, 그러니까 친윤계라고 뭐 하죠. 그쪽에서 선을 좀 긋는 게 아닌가 그런 관측들이 나옵니다. 이준석 대표의 비서실장 박성민 비서실장이 전격적으로 사임했어요. 비서실장이 물러났다. 이것은 이제 좀 의미가 있어 보이는데 장성철 교수 좀 들으신 얘기 있나요? 들은 얘기는 없고요. 예. 그냥 나타난 현상적인 모습만 보더라도 예. 아니 윤석열 대통령과 가까운 의원이 비서실장이 그만둔다? 이것이 그러면 나타나는 잠깐만요. 제가 상징. 궁금해서 또 우리 시청자들 궁금해하시니까 네. 박성민 실장이 어떤 분이에요? 또 울산구청장 하셨던 예. 분이죠. 그리고 그리고 이번에 초선 의원이신데 검사 출신이라면서요? 네. 네, 아닙니다. 아니 구청장. 기초의회 의원을 기초의회 아, 울산. 기초의회 의원. 네. 아, 여기 보니까 윤석열 기초단체장도 하고. 대통령과 국정원 댓글 사건 당시부터 검사와 울산 중구청장으로 인연을 거기서 이제 맺었다? 만나서 아, 좀 친분 그렇군요. 관계를 맺으셨다라고 이제 예. 얘기가 되어 있고 대선 과정 중에서도 조직일본부장인가요? 하시면서 상당히 뭐 윤석열 대통령 만드는데 상당한 공헌을 했다라고 평가를 받는 분이에요. 그럼 석 달 됐다 그러는데 그러면 비서실장을 대선 뽑을 끝나고 때. 나서. 네. 본인이 이렇게 좋아하는 사람으로 뽑고 그렇지 않나요? 비서실장은? 뭐 본인이 이렇게 뭐 편하게 여러 가지 일을 부탁도 하고 뭐 아니면 같이 얘기 나눌 수 있는 분을 비서실장으로 하는데 이번에 같은 경우에는 대선 끝나고 이제 새롭게 박성민 비서실장을 임명을 했거든요. 이준석 대표가. 근데 그 의미는 나는 이제 윤석열 대통령과 좀 교감을 넓혀야 되겠다라는 의미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한 평가를 받는 분이 갑자기 오늘 아침에 그만뒀다라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이준석 대표를 손절하는 거 아니야? 라는 이미지와 평가를 받아도 상당히 무리가 없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그러면 확인해 봅시다. 네. 지금 이준석 대표가 자른 겁니까? 아니면 본인이 그만두겠다고 해서 본인이 나가는 그만둔 거죠. 어제 한 언론사의 단독 보도에 의해서 박성민 비서실장이 그만둘 수도 있어라는 보도가 나왔었고요. 그에 대해서 박성민 비서실장이 여러 가지 생각과 고민이 많아요라고 멘트를 했었고 오늘 아침에 저도 한 7시 넘어서 문자를 받은 것 같은데 갑자기 이제 일신상의 사유로 그만두겠다라고 문자로 기자분들에게 알렸습니다. 김병민 위원장은 네. 어떻게 보시나요? 전 박성민 의원 잘 알거든요. 예. 알고 지낸 지 한 10년 정도 됐는데 그래요? 예. 옛날 기초의회 의원 출신의 기초단체장을 하고 그리고 지난 선거에서 한번 떨어졌다가 이번 총선에서 된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낙선의 아픔이 있을 때는 또 윤석열 대통령이랑 이제 나이가 아마 비슷할 겁니다. 윤 대통령이 검사 시절 좌천됐을 때 와서 같이 이제 인연을 맺었고 또 박성민 의원이 국회의원 되기 전 지선에서 낙선하고 난 다음에 또 위로를 아마 해줬던 거로 알고 있어요. 대통령 선거 때도 대선을 위해서 큰 역할을 해줬고 대통령 선거 끝나고 나서 당 조직들을 이제 정비를 해야 되는데 이준석 대표에 대한 당내 평가는 좀 엇갈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원내에서는 이 대표 비서실장을 하겠다고 선뜻 나서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예. 보통 통상 비서실장을 이제 원내에서 하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 정권이 바뀐 여당이 대표니까 가교 역할도 하면서 이 대표를 위한 일을 하기 위해 박성민 의원이 말 그대로 본인 한몸 던져가면서 비서실장이 된 거였거든요. 근데 제가 보는 박성민 의원은 제 역할이 없다고 얘기를 했는데 예. 지난주에 최고위원회에서 배현진 의원과의 갈등이 있죠. SNS에 글을 쓰면서 간장 한 사발 얘기를 하죠. 이번 주에 일어났던 많은 일들이 이르기까지 중간에서 이제 본인이 할 수 있는 일이 도저히 없는 상태에서 많은 고민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박성민 비서실장 사퇴한 뒤로 혹시 통화해 보셨어요? 아니요. 그건 아니고 네. 그 정도로 가깝진 않아요? 굳이 뭐 지금 전화를 해서 그걸 물어볼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네. 대한민국 최고 패널이시니까 내가 통화를 해봤는데 뭐 도저히 이러이러한 점 때문에 같이 못하게 했어서 그만했다 이렇게 알려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다음에 한번 통화하게 네. 되면 알려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준석 대표가 여기 반응에 뭐 복잡하게 생각하나 모두 달리면 되지. 그들이 감당할 수 없는 방향으로 이렇게 글을 올렸어요. 장유미 변호사 보시기에 그들이 감당할 수 없는 방향으로 해서 그들은 누구일 것 같습니까? 아마 이른바 뭐 윤석열 대통령 인사들을 지칭하는 것 같은데 이게 뭘 의미하는지는 좀 가늠하기가 어렵고 저는 오히려
저는 이준석 대표가 감당할 수 없는 방향으로 이 국면이 흘러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뭐 정치적인 맥락을 떠나서요. 지금 이 뭐 성상납을 했다라는 김성진 대표의 대리인, 이 변호사가 어떤 인터뷰를 했냐면 우리 CCTV 갖고 있고 자금 흐름 입증할 수 있는 부분 갖고 있고 그 당시에 접대했다라고 보여줄 수 있는 그 김성진 대표가 부하 직원들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가 있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예. 하고 있거든요. 이런 거는 성매매 내지는 성상납을 입증할 때 수사기관에서 제일 기초적으로 들여다보는 자료들이에요. 직접 증거로 기능할 수도 있고. 예. 그래서 이거 뭔가 이상하게 흘러간다. 왜냐하면 2013년도 일이기 때문에 과연 직접 증거가 있을까 했는데 뭔가 쥐고 있는 게 있다는 뉘앙스로 나오고 있고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 시계를 달라고 해서 실제로 주기로 했다. 이거는 물론 정황 증거에 불과하긴 하지만 이렇게 구체성이 띈 진술이 나오고 있다는 그 국면은 이걸 수사 과정으로 보면은 이준석 대표에게는 결코 유리한 예. 방향은 아닙니다. 정진욱 소장 보시기에도 이준석 대표한테 뭔가 좀 불리한 국면으로 돌아가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객관적으로는 그런데요. 저는 오히려 좀 이걸 보면서 걱정이 드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예. 윤석열 표 정치가 굉장히 편협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원래 비서실장으로 되면 보통 그 상대편인 분도 비서실장 하거든요. 예를 들면 지난 대선 때 이재명 후보 비서실장을 NI계인 오영훈 그 의원님이 예. 맡아서 굉장히 잘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비서실장이 되면 모든 비밀을 함께 나누는 그런 또 운명 공동체가 되는 건데 이준석 대표와 그 정도 관계는 안 되더라도 윤리가 끝날 때까지 곁을 지켜주는 게 저는 비서실장의 모습이라고 보거든요. 근데 그마저도 할 수 없는 거라면 물론 이준석 대표가 보여준 행동이 도저히 뭐 같이 갈 수 없는 것일 수도 있지만 저는 좀 기다려줬어야 되지 않을까 비서실장이라면.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어떤 마인드랄까요? 정치를 대하는 태도랄까요? 이게 너무 좀 협소하지 않은가. 근데 저런 마음으로 과연 국민 품고 갈 수 있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일리 있는 지적일 수 있는데요. 그렇지만 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우리가 아직 그 세부 자세한 내용까지는 모르니까요. 그런데 비서실장이면은 대표에 대해서 많은 것을 알고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나름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이 정도로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다면 내가 이런 분을 대표로 모시고 비서실장 하기는 힘들겠다. 이런 판단으로 그만둘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근데 이제 윤리가 7월 7일입니까? 네. 예, 며칠 남지 않았거든요. 그게 이제 남은 기간이 뭐 몇 달이나 1년이라면 또 이런 결정이 가능할 텐데요. 이건 불과 지금 한 2주, 2주 상관인데 그걸 못 기다리고 그런 결정을 내린다. 일단은 의리가 없어 보인다. 저는 그렇습니다. 장성철 교수님 정치적 보시기에는 도의가 없다. 이쪽인 것 같아요, 저쪽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만두세요라는 얘기가 있을 것 같아요. 아니면 스스로 그만둔 쪽하고 스스로 그만은 안 둘 것 같고요. 현재 상황은 너 그만둬라고 지금 했을 것 올가미가 목죄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자, 사면 그렇다면 초과, 고립무원. 그쪽이라고 한다면 이준석 대표의 운명은 매우 비관적이라고 보십니까? 저는 현재 보면 비관적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윤리위에서도 개별적으로 지금 공개되지 않은 다른 여러 가지 증거 자료를 제보 받았다고 하고요. 그런 것들을 7월 7일 날 이준석 대표를 출석시키고 난 다음에 이준석 대표에게 보여줬을 때 과연 이준석 대표가 제대로 해명을 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도 윤리위에서는 좀 의구심을 갖고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예. 기본적으로 뭐 그들이 감당할 수 없는 방향으로 하겠다라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좀 있어 보입니다. 뭐 최고위원회에서 한번 뒤집어 볼 생각이 있는 것도 예. 같고요. 여론전 하려고 할 것 같고요. 또한 예를 들면 법원에 좀 이게 돼요? 장미 변호사님 그래서, 징계처분 예. 가처분 신청 돼요? 이것도 어쨌든 효력을 정지할 수 있는 대상물은 되기 때문에 네. 집행정지 가처분을 하겠다고 지금 의지를 좀 피력하고 있다는 얘기도 듣긴 그렇죠. 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그것이 인용돼 버리면 당대표 지금 계속 유지할 그렇죠. 수가 있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은 여권이 지금 민생이 어렵고 대통령 지지율이 하락하는 시점에서 이런 갈등과 혼란을 불러일으키면 예. 과연 윤석열 대통령에게도 좋은 일이냐 안 좋은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들이 저는 솔직히 이해가 되질 않아요. 그래도 이제 이렇게 하는 게 앞으로 당과 대통령실이 가는데 편하다 이런 판단에서 친윤계가 그렇게 했을 거다 이렇게 이제 보는 시각이 있는데 지금 김철근 정무실장이 네. 피의자 신분이 됐지 않습니까? 네, 예. 그러면서
박지원 전 국정원장은 뭐 종범 이런 얘기까지 하던데 그런 관계로 볼 수 있습니까? 그렇죠. 증거인멸 교사를 해서 그 임무를 수행했다는 게 바로 이 정무실장인데 윤리위에서도 그냥 참고인 비슷하게 하다가 징계 개시를 하겠다라고 했을 때는 아무 근거 없이 이런 선택을 하진 않았을 걸로 보이고 사실 이런 증거인멸을 시도한다라는 것은 뭔가 그 앞에 선행되는 감추고 싶은 사실관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상납 의혹을 사실상 이 김철근 실장을 내려보내면서 대단히 윤곽을 뚜렷하게 만든 게 또 저는 이준석 대표의 패착이었다는 생각을 합니다. 예. 이준석 대표 비서실장 그만둔 것과 관련해서 이준석 대표 좀 코너에 몰리는 것 같은데요. 지금 글을 보내주시는 분들 몇 분 소개를 해드리며 오로라 아이디 쓰시는 분 이준석은 한 대 맞으면 두 대를 때리는 스타일인데 아군보다는 적군들을 너무 많이 만든 전술을 펴다가 결국은 되치기를 당하게 된 것 같습니다. 이런 반응 주셨고요. 박무계라는 아이디 쓰시는 분 이준석과 갈등 때 왜 윤석열 후보 지지율이 나지 않는지 고심해 보기를 바랍니다. 선거 이기고 나서 또 이런 행태를 보이는 것 같아서 아쉽습니다. BLT 청년표는 가져오면서 말 잘 듣는 꼭두각시를 원한 건데 그렇게 안 해주니까 내치는 거지 뭐 이런 글을 보내주셨습니다. 아무튼 이 여권 내부의 권력 투쟁으로 보는 시각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김병민 위원장 네. 그런 시각으로 볼 수 있죠. 밖에서는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하시겠죠. 네. 그리고 앞서 이제 장 교수님 얘기해 주셨던 것처럼 경제 문제가 워낙이나 심각한데 이러고 있을 때냐라고 하는 비판이 매우 무겁습니다. 제가 이 대표한테 아쉬운 건요. 이 대표를 좋지 않게 보는 당내 구성원들이 상당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빌미가 성상납이라고 하는 하나의 이 트리거가 딱 걸려 있는 거잖아요. 예. 근데 본인은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고 윤리위를 통해서 이준석 대표를 완전하게 문제를 제기하기도 부담인 상황입니다. 그럼 이준석 대표가 이 국면을 뛰어넘을 수 있을 정도의 또 다른 정치력을 발휘해 줬어야 하거든요. 그게 집권당의 대표에게 사람들이 기대하고 있는 일에 관한 측면이고 이 대표 같은 경우는 처음 전당대회 나왔을 때 본인이 가상자산을 가지고 돈도 벌었다. 젊은 층들과 함께 소통할 수 있는 의지가 있다. 따릉이를 타고 다니면서 지하철을 타는 이준석 대표의 신선함이 있었습니다. 예. 근데 그런 모습이 온데간데 없이 다 사라지고 앞서 얘기했던 만인에 대한 투쟁만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대표가 이 국면을 집권당의 대표로서 참신하게 국민들과 함께하는 모습으로 넘어갔으면 이런 국면까지는 오지 않았을 것 같다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네. 가장 큰 문제가 제가 봤을 때는 내 편은 없고 적이 너무 많아요. 그래요. 네, 당내에서 이준석 대표 편을 들어주는 공개적으로 얘기하는 사람이 전혀 없잖아요. 사실은 그게 이준석 정치였다고 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막 이렇게 당내에 뭐 개파 만들고 뭐 저런 뭐 안 하겠다라고 하는 건데 개파는 안 만들어도 어려움이 있을 때 편은 돼줄 사람들이 있어야죠. 아, 그럼요. 근데 그런 모습이 안 보인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 국민의힘의 윤리위 당규 규정 30조에 의하면 어쨌든 당대표가 윤리위의 처분을 취소 또는 정지시킬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준석 대표가 공개적으로 며칠 전에 나 그거 윤리위 30조 규정 나 행사 안 할 거예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왜 안 하겠어요? 자기가 딱 두드려 보니까 최고위원회에서도 결국에는 내 편을 안 들어주겠구나 라는 판단이 쓴 것 같습니다. 예. 그런 점들 보면 스스로도 되게 위험하다라고 하는 것을 본능적으로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혹시 안철수 대표가 배후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안철수 대표가 배우를 할 만한 큰 세력과 예. 그런 정무적인 판단 감각이 아니 있을까? 이준석 대표가 자꾸 안철수 의원 공격하는 것도 그런 것을 좀 의심해서 그러는 근데 게 원래 아닐까 두 싶어서. 분은 별로 서로 싫어하고 안 좋아하고 하는 과거의 악연이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냥 이유 없이도 싸웁니까 두 사람은? 과거에 그냥 싫었던 사람이니까 그냥 뭐 말만 해도 트집 잡고 싶은 거죠. 뭐 지난번 또 2016년 총선 가지고 또 얘기 나누고 막 그럽디다 정진욱 소장. 예. 그 2016년 총선 때 이제 그 안철수 대표가 이준석이 불편해하는 이유는 2016년 총선에서 졌기 꺾었죠. 때문이다. 예, 이겼죠. 예. 뭐 이제 그런 물론 뭐 개인적인 사감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또 이제 이준석 대표 대응이 재밌습니다. 2016년에 살고 계신가 봅니다. 뭐 평생 그렇게 즐기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런 방식이 이제 이준석 대표 주변에 사람이 없게 만드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안철수 의원이 가장 아픈 데 찔렀어요. 예. 이준석 대표가 제일 좋아하고 가장 강조하는 게 실력주의거든요. 예. 내가 실력으로 당대표가 됐다. 음. 너 실력으로 나한테 졌지. 이거를 찌른 거라서 어제 이준석 대표 백브리핑하는데 표정이 매우 안 좋더라고요. 아. 서로 지켜야 될 예의가 있는데 간장한 사발을 얘기했으니 그래요. 안철수 대표한테 명분을 준 것 아닙니까? 근데 그거 알아요? 이준석 대표가 자기가 되게 기분 나쁘고 마음에 안 드는 얘기를 할 때 버릇이 있어요. 코를 찡긋거려요. 어. 그 한번 살펴보세요. 어제도 코를 이렇게 찡긋거리면서 막 되게 불쾌하다는 듯이 얘기하더라고요. 기분 나쁠 때는 기분 그래요? 나쁠 때 그러더라고요. 나 인터뷰할 때 그걸 잘 봐야 되겠네. 잘 보셔야 돼요. 근데 이제 내일인가요? 대통령께서 귀국하시는 게 이제 거기에 또 귀국하셨을 때 나가서 좀 맞이하는 모습도 좀 보이고 좀 앞으로 7일 동안이 이준석 대표의 정치적인 생명력이 어떻게 될 것이냐 중요한 기로점이거든요. 예. 그냥 당대표를 그만두고 안 그만두고를 떠나서 만약에 경찰에서 수사를 했는데 이 성상납이 사실이다라고 밝혀지면 이준석 대표가 정치하기는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들을 정치력으로 어떻게 잘 한번 좀 가다듬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내일 공항에 나가겠습니까? 나가야죠. 아니 처음 대통령이 지금 나가셨잖아요. 그리고 어느 정도 성과를 갖고 오실 거란 말이에요. 근데 집권여당의 당대표가 안 나간다? 가서 맞이를 안 한다? 이거는요 더 큰 의미로 해석될 거예요. 드디어 뭐 갈등 이제 되돌아올 수 없어. 7월 7일 주목돼.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올 거 아니겠습니까? 할 때도 안 나갔는데. 네. 장현미 변호사 네. 보시기에 내일 공항에 나갈 것 같습니까? 저는 이 성정상 안 나갈 것 같은데 장 소장님 말씀대로 나가야 될 것 같아요. 이 국면을 그래도 뭔가 부드럽게 가져가기 위해서는 화해 제스처도 본인이 한 발 물러날 수도 있는 거고 언제나 왜 백전백승을 할 수 있겠습니까? 잠깐 물러나서 휴직을 갖는 것도 오히려 이 사태에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 대표는 현실 세계보다 온라인 세계에서 더 강하거든요. 그래서 굳이 현장에 가지 않더라도 본인이 네? 제일 좋아하는 페이스북, SNS를 통해서 환영과 성과에 대해서 글이라도 좀 잘 남기기를 바랍니다. 김병민 위원장께서는 안 나간다의 한 표. 알겠습니다. 오늘은 이 정도 하죠. 많은 분들이 글을 보내주셨어요. 오늘은 또 실시간 채팅 피도 오는데 많이 보내주셨는데 오늘은 문자 주신 분으로 오늘의 댓글을 선정을 했습니다. 뒷번호 4867 쓰시는 분인데요. 백운계 시사 1번지 광주 시내 마을버스 799번에서 승객들과 함께 재미있게 듣고 있습니다. 와. 예전에 추억 찾기, 이 추억 찾기가요 KBC 라디오 장수 프로였어요. 그 추억 찾기 채널이어서 더욱더 반갑습니다. 운전 중에 애청하니까 유튜브는 못해서 문자로 올립니다. 네. 예, 마을버스 기사님이신데요. 정말 감사합니다. 이분을 오늘의 치킨 장성철 교수 빨리 도와줘요. 네. 두구두구두구 두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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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짠! 당첨됐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매일매일 유튜브 댓글 그리고 샵 2315 문자 메시지로 의견 보내주시면 저희가 BHC 치킨 쿠폰 발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비 오는 날씨에 또 잘 챙기시고요. 매일 오전 11시에 다시 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네 분 패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